자, 이번에는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유인태 전 의원님 많은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러시죠? 그러죠. 예. 역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요새 그 녹취록 얘기들 많이 하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예. 녹취록. 예. 예. 유인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냥 누가 점 보러 다니거나 또 사주 보는 정도를 넘어서 거기는 어떤 다른 세계에 좀 이 정신 세계가 본인도 녹취록에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비범한 사람들 같아요. 같이 노는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네, 좀 비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세계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우리 같은 범인이 감히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그 영계에서 사는 사람들 같더라고. 예. 그러면 유인태 전 의원 생각에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이 그렇게 공개가 됐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공세를 펴는 하나의 주요한 근거 지점 아닙니까? 글쎄, 근데 그 세계일보가 처음 이제 보도한 건진법사 관련한 이야기. 예. 보면은 거기라고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일보가 그 보면은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또 어젠가 또 7년 전에 뭐에도 그래 초대받아서 어디 온 것도 있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예, 같은 자리가 아니죠. 그건 초대받아서 예. 소수만이 이렇게 한 데서 그러니까 꽤 오래되긴 오래된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글쎄 그 좀 비범한 사람들의 그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예. 그런데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지난주 일요일에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일주일 동안 쭉 한 여론조사인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전 조사보다는 상승을 했다.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곱씹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워낙 그게 큰 엄청난 게 터질 거라고 그랬다 보니까 별게 없어서 좀 허탈했잖아요. 그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사실 문제될 게 꽤 많은데 저거는 좀 시간을 두고는 저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녹취 파일이. 예. 아까 주소창에도 질문이 왔던 건데 이제 가령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부인 리스크, 부인의 문제가 많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니 해서 본인의 리스크, 본인의 문제가 많고 그러면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봐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문제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의 경우 대장동은 본인은 상당한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수사 중이고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잘못했다는 건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이고 부인의 문제는 거의 이제 녹취록은 있는 팩트를 그대로 실제로 원 녹취록이 나온 거고 또 그 학력 위조 이런 거 또 다 이미 이제 검증이 끝난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성격이. 예. 그 욕설은 옛날에 아주 한 10여 년도 전이죠. 그때 하여튼 그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건 수차 사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욕설 말고는 대장동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의혹 제기 수준이지 그리고 수사 중이고 일부 관련자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좀 전 두고 봐야죠. 예. 뭐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앞으로도 7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게 뭐 1시간 반 남짓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될 게 있다. 물론 초반에 공개된 게 그 언론사나 이런 데서도 보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먼저 공개를 했겠죠. 예.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태 전 의원도 그 녹취록 혹시 보셨어요? 아, 못 봤죠, 저야. 예. 뭐 근데 뭐 저 관련된 거는 뭐 취재가 들어와서 유인태 전 의원의 이름도 김건희 씨가 언급을 했다는 건가요? 예. 예. 뭐라고 언급이 돼 있던가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어서. 아니 뭐 그 기자들한테 그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 뭔 내용이냐. 아, 녹취록 그 파일을 이미 다 입수한 언론사의 기자들이 예. 그래서 뭐 그걸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예. 김건희 씨가 그 이 기자한테 예. 그 유인태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 편이다. 뭐 저기 저 이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 많이 도와주고 있다. 뭐 그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보안을 지켜야지 그렇게 폭로하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이건 원래 김건희 씨한테 질문을 해야 할 질문입니다만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도 혹시 유인태 전 의원의 속마음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 씨를 뭐 본 일도 예. 없고 윤석열 총장도 그 검찰총장 돼서 국회 예방 왔을 때 우리 방에 와서 차 한잔 한 거 외에는 평생에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그리고 얼마 없어요. 전에 제 기억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뭐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때 그냥 한번 저녁을 예. 하도 뭐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치 선언한 후에 6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보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죠. 예. 그 사전에 뭐 나가는 통에 뭐 저도 원래 좋은 이야기 이왕 정치할 거면 잘해야 되니 뭐 그렇게 한번 얘기해 저는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정치 개혁을 예. 해야 된다. 이게 선거제도와 예. 이거 개헌 문제 뭐 제 평소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저거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방에 온 거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소위 추윤 갈등 때 네. 그 추 장관의 좀 거친 태도, 그 국회 와서 하는 답변이나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국민적인 지지가 꽤 높은 이 과제를 그 수행하는 이제 주무장관이 사실 좀 더 조심스럽게 이 국민적 동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거칠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도 유인태 전 의원께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거친 태도에 대해서 예, 저 중요한 정책 과제 예. 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인심을 잃을 소리를 많이 하냐. 뭐 그 5선 의원을 지낸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국회 와서 뭐 의원이 조금 삐딱한 소리 했다고 소설 쓰시네. 이런 태도들이 저는 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낮췄다고 그때 뭐 판단을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하니까 글쎄 김건희 여사는 저게 우리 남편 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예. 그 연락 받으시고 좀 황당하셨겠네요. 예? 황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황당했죠. 뭐 예. 녹취록에 나온다 그래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예. 그 했던 내용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취재가 들어. 뭐 김건희 씨 뭐 그건 아직 보도는 안 됐고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언론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는 취재를 기자들한테 했으니까. 취재가 예. 왔어요. 예. 이미.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뭐 지금 같은 얘기를 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라고. 김건희 씨에게 발언 정정 요구 뭐 이런 거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정정을 해? 우리 저기 저는 윤석열 후보 편이 아닙니다라고. 언나도 아니고 세상이 판단할 일을 갖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록에 유인태 전 의원 이름도 있고 뭐 앞으로 공개가 되면 정치인 이름도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를 모르겠어. 하여튼 뭐 저는 처음 오는 취재 기자한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게 논란이 되고 이런 선거가 사실은 없긴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이죠. 예. 최근에 민주당이 말이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정청래 의원. 예. 불교계가 뭐 지난주에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었고 출당시켜라, 제명시켜라, 대통령 사과해라, 현 정부가 종교 편향적이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이 예. 돼가지고 그때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0원이면 14대 때? 92년? 92년에 예. 제가 초선 되자마자 국립공원이 이제 그때 내무부 소속일 때인데 네.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정천 의원이 이번에 얘기했던 거. 원래 제가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다녀서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역사를 잘 몰라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좀 심한 표현을 쓰고 봉희 또, 김선달. 예, 그러고는 또 사과하라 그랬더니 자기 잘못한 게 없다 그러는데 저게 이렇습니다. 96년, 7년 그 이회창 김대중 당선될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30만 표 차로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물론 제일 큰 거는 뭐 이인재의 출마 뭐 해가지고 BJP 연합. 뭐 몇십 개의 기적이 이루어져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요. 예. 그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1,000원은 국립공원에서 징수하고 1,000원은 사찰에서 네. 불교에서 따로 받아라. 이래가지고 전국 산문 폐쇄를 해요. 네. 그래서 불교계가 그 대선을 몇 달 앞두고 그래서 YS가 자기 화영시간 이회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것도 했다며 이런 설까지 돌았었습니다. 예. 9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일이 지금이랑 뭐 있었던 비슷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면. 비슷해. 산문을 다 폐쇄하고 예. 불교계 아예 그냥 그 분리징수를 해버려. 예.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그린벨트 국립공원 지정한 건 잘했다고 지금도 칭송을 받는데 저게 위헌이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어요. 헌재가 그린벨트에. 원래 그린벨트 아니 남의 사유재산을 네. 갑자기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행위도 못하고 그 사람들 피눈물을 지금까지 흘리고 있잖아요. 그건 시장 실서에 우리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이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립공원 지정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유림은 원래 정부가 당장 재원이 없으면 토지 채권을 마련해서라도 네. 매입을 해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토를 줘서 이주를 시켜야지. 그냥 사는 사람 그대로 있는 데다가 그 국립공원을 했는데 지금 유명 그 산들 있잖아요. 설악산 뭐 그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이 사찰림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계종 입장에서 아니 내 땅에다가 사람들 그 초입은 다 거기 땅이거든요. 갔다가 입장료 받아서 가지니까 너희 이 관람료를 이건 내놔 이런 역사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쪽에. 그럼 유인태 전 의원 생각은 정청래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교계가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치니까. 잘 몰라서 한 예. 거니까 표현이. 근데 초기에 정청래 의원이 또 바로 사과도 안 하고 버티고 표현도 그렇죠. 예. 과했지만은 그 불교도 조금 원래 부처님의 상징이 자비인데 예. 자비심을 좀 보이고 뭐 또 본인도 그 선당 후사 정신으로 좀 적절히 알아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불교계는 자비심 베풀고 정청래 의원도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적절히 알아서 해달라. 예. 알아서. 예. 예. 그 뒷얘기는 뭐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피겨의 기대주 차준환 선수의 연기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약간 아쉬워하죠. 그런데 차준환 선수가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열린 대회에서 차준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우리 남자 피겨에서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준환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 마치고 저하고 두 차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넘어져서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눈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향하고 있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준환 선수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멋지게 자신만의 연기를 해서 큰 갈채와 박수를 받는 그런 연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